꿈이었던가요? 늘 당신과 함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 50년을 넘게 마음 깊이 품어온 그리운 풍경입니다. 갑규야, 재호가 좀 자랐느냐? 엄마 편지 인편으로 잘 받았다. 봄도 이미 짙어지고 먼 산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봄을 생각해하는 파릇파릇한 잎새를 볼 때마다 너희와 같은 새 생명의 약동을 보노라. 어서 어서 자라거라. 갑기모 보시오. 어린 것들 무사하오. 생활에 몹시 시달릴 줄 아오. 참읍시다. 전시오. 봄과 같은 평화가 승리 뒤를 물고 오기를 기다리며 후회를 기약합시다.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전쟁의 상흔은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다. 난생 처음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우리 엄마 나이 33에 돌아가셨어요. 박현자의 아버지 고 박병용 하사는 53년 6월 12일 양구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김정아는 전사한 아버지의 유품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다. 치열한 격전지였던 양구지구 전투에서 무공을 세운 박승엽 예비역 소령. 휴전을 앞두고 한치의 땅이라도 더 점령하려는 싸움이 격렬했던 53년 그해 초여름. 소대장이었던 박소령은 이곳 양구전투에 참가 백병전 끝에 중상을 입는다. 어제도 일개소대 우리 죽었는데 우리가 또 나가 있는데 또 우리까지 또 죽이려고 이제 저놈이 공격되기 전에 와 있다가 이게 3년 걸리더라고. 치료받는데 울산에서. 이게 다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뼈가 나와 있는데 그런 걸 쭉 빼고 이제 치료받았어. 이쪽으로 와가지고는 여기는 파편이 들어가 있는데 빼고 뭐 다리 이렇게 양대 태양 하여튼 공중에 후연과 부상, 숱한 죽음들을 끌어안고 50여 년의 세월이 흘러왔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은 채 남은 자들의 슬픔만 깊어져 간다. 아버지가 전사한 곳, 그곳으로 가는 길은 갈수록 험해진다. 이런 데서 전투했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나의 아버지는 어떻게 이런 곳에서 싸웠던 것일까? 한 시간 남짓 험한 산악지대를 달려 드디어 휴전선 최전방에 도착했다. 저희 아버님이 여기서 전사하셨다고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도 그 연락을 최전방 기지인 GOP로 가기 위해선 민간인들도 군복을 입어야 한다. 아버지
산하하신 곳에 와서 제가 이 군복을 입어 보내요. 딸 잘 뒀다고요. 감회가 깊습니다. 딸 잘 뒀어. 지금 하고 계신 게 아버지가 전사한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다. 평생 와보고 싶었던 그곳으로 가는 것이다. 보고 봤구나. 저팍 올라와 있는데 지금 저기 지금 주둔하고 있는 지역. 지금 북에서 주둔하고 있어요? 예. 적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 발달된 능선하고 그리고 이 북한강이라는 저명한 지형지물이 있다 보니까 그 6.25 당시에도 여기가 격전지였던 중요한 고지였던 서로 안 지역이 되겠습니다. 뺏기려고. 그렇습니다. 좌측과 우측 능선을 이어서 서로가 대치하고 있었고 그 중간에 애몬 고지가 있는 겁니다. 철책 너머 저거대몬 고지에 아버지와 전우들이 묻혀 있다. 선생님 저 좌측에 보이는 고지 저기입니다. 예. 저기서 전방으로 추진 배치됐기 때문에 예. 저 일대가 아마 예. 당시 대장님께서 명령하다 하던 저 불타는 나무 색깔이 끼어 있고 저는 산에 좀 까지면서 옆에 저거 이제 능선이네. 애명 능선. 그리고 그저 골짜기에서 그 이쪽에서 건너오다가 숨어 있던 중공군 하나 더 생포해 가지고 이제 선두를 잡아 갖고 그리로 저리 올라가서 저 꼭대기가 대대장님이 있던. 전우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소대장이 왔다. 소대장이 보고 싶어 왔다. 중공군 움직이는 놈 하나도 안 보이며 시체만 널려 있고 포격은 끝나고 조용하다. 중공군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손과 얼굴도 싸늘해지는 것이 이러다가 죽는구나 하고 어머니 생각하니 죽는구나 하고 생각하니 어머니 생각이 나를 눈물로 난다. 하고 살아있는 우리 소대원들이 울면서 놔주질 않아서 수술 받으면서 나 고지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울었어요. 보고 싶어요. 지금 어디에다 있는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육군 23병은 울산에 수송되고 몸을 보강한 파편 수술하였다. 마취가 깰 때 정신이 몽롱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나는 가야 한다. 나를 전방에 보내달라. 사랑하는 부하들이 기다린다. 군의관은 나를 빨리 고치라. 하늘에 띄우는 편지. 박현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께 쓴 편지다. 아버지, 한 번도 불러오지 못한 아버지. 편지를 쓰다니 가슴이 울렁이고 늘 그리운 아버지. 아버지한테 가렵니다. 그리고 목이 터지게 불러보렵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 아버지 보고 싶었다고. 영원이라도 이 딸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쓸쓸하셨어요. 그 무서운 곳에서. 이렇게 보고 나 못 불러요. 난 못 부를 것 같아요. 한 번도 불러보진 않아서 못 불러요. 아버지 안 계셔서 내가 얼마나 서럽게 살았는지 몰라.
김정아의 아버지 고 김춘택 하사는 휴전 12일을 앞두고 바로 인근의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우리가 너무 불쌍해 여기 오면서. 아버지, 어린 시절엔 정말 하늘 땅만큼이나 그리웠던 아버지. 저의 나이 50하고도 5살 더한 이 즈음에도 아버지 생각을 하면 서럽던 어린 날이 떠올라 눈물이 납니다. 그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제가 흘린 눈물의 양을 아버진 아실는지요. 철이 들면서 저는 저 자신을 민들레에 비교를 했습니다. 누가 물조 가꾸지 않아도 꽃을 피우는 민들레 말입니다. 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예뻤던 엄마, 그리고 1.16 저 김정아를 두고 어찌 눈을 감으셨습니까? 살아 계셨다면 절 이쁘게 키우셨겠지요. 지금이라도 꼭 한번 뵙고 싶은 그리운 아버지. 눈을 감는 순간 그리운 얼굴을 떠올렸을 수많은 전사자들. 그들의 못다한 이야기가 실로구이 사냐에 맴돌고 있다. 올해 74세의 홍승수는 21 꽃다운 나이에 전직 미망인이 되었다. 홀로 키운 자식이 어느덧 초로의 나이가 되어버린 요즘도 홍승수는 힘들 때마다 고단한 삶을 이겨냈던 귀한 편지들을 읽어본다. 이게 다 전방에서 온 거지. 뭐 제주도에서 온 거 몇 장이고, 그리고는 다 제주도에서 금화서 온 거고. 금화에 가서는 얼마 안 왔어. 간성 가서 또 많이 오고. 육군 제 3030 부대 군번 880766 하나. 육군 일병 이흥섭. 이것도 동생한테 온 건데. 군사우편이라고. 이건 군사우편까지 찍혔네. 그러니까 53년 6월 달에 전사했으니까 52년도 음력 1월 31일 날 갔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온 거지. 뭐 1년 동안 편지 온 거는. 맞다. 이건 안에 전사했어. 세월은 여로와야 언건 고향을 떠난 지 이가 3개월이 지나도록 고향집 소식을 몰라 궁금하던 차에 편지를 받아서 차에 당신은 몸 건강이 순산을 하였다 하오니 반갑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 이응섭이 군에 입대한 것은 결혼 4년째 되는 해의 일이었다. 그 무렵 21살의 홍승수는 임신 9개월, 만삭의 몸이었다. 그때는 가면 죽는 줄은 알지 살아오리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잖아요. 그래 내가 가면 못 올지도 모르니까 아들 낳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꼭 아들 낳아야 된다고. 한번 자랑깨나 했을 거예요. 홍승수는 잘생겼어요. 남편이 기다리던 아들의 100일 사진을 전선으로 보냈고 곧 답신을 받았다. 재선무 받아보고 집을 떠난 지 5, 6개월이 되도록 소식은 소식은 종종 있었으나 훈련을 마치고 2개월간 소식을 듣지 못해 궁금하던 차에 재선이 사진과 편지를 받으니 반가운 마음이요. 승리가 오고 방방 곳곳에 평화의 종소리가 들릴 때에는 고향에 돌아가 그리운 얼굴을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보오. 그리운 얼굴들 만나면 화목한 가정. 세월은 꿈결같이 세월은 꿈결 같아 벌써 집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나 하절은 다가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일어나며 추석도 다 지나 들과 산천초목이 변하여 단풍이 드는 이때 편지를 받으니 반갑기 말할 수 없소. 집에서 떠나올 때 집을 짓지 못하고 온 것이 근심이더니 편지에 집을 짓는다 하니 반가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방문 곳곳에 새로운 무궁화 꽃이 핀다면 충성을 다하여 국가의 승리가 돌아오고 방방 곳곳에 무궁화 꽃이 핀다면 우시고 그리운 고향에 돌아가 반가운 부모님 또다시 뵙고 그리운 당신을 만나며 사랑하는 재선이도 보고 서로 튼튼한 가정을 이루어 보기를 원하옵니다. 원하옵니다. 25통의 편지 속에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재회에 대한 기대를 절절히 담아 보냈던 이응섭. 전장터에서 아들의 100일 사진을 보고 기뻐했던 이응섭 하사는 그러나 끝내 아들을 직접 보지 못한다. 전사통지서 육군 하사 본번 880766 1 성명 이형섭. 이 세상은 남편이 죽었다고 말했지만 아내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아내 홍승수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고사태서 10여 년을 기다렸다. 아들 재선이가 국민학교 다닐 무렵 아내 홍승수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게 한 통의 편지를 쓴다. 그리운 부부 전상서. 아들이 왜 내겐 아버지가 없냐는 말에 무너지는 가슴을 쓸어 안으며 써내려간 편지다. 그리운 부부전상서. 무정한 세월은 꿈과 같이 사라져 오연간 당신과 이별한 지도 벌써 10여 년이
돌아오도록 일자 소식이 없어 궁금하고 웃기 한이 없습니다. 나와 당신과 만날 적에는 100년 해로 100년 동거하자 만났건만 사람이 어찌 그리 이 냉정하고 무정하고 어린 자식 탄생치도 않아서 간 사람이 자식이 나서 국민학교 1학년이 되도록 소식조차 없단 말이요. 학교 갔다 오는 걸 봐도 당신의 생각. 나는 아버지가 없어. 세월을 보낸단 말이오. 나는 자나깨나 당신 생각, 당신 생각 하건만 당신은 어이나 아이의 생각 조금치도 안 하고 소식조차 못 전해 준단 말이오. 그런 인고의 세월을 감내해가며 아내 홍승수는 전사한 남편에게 다짐한 대로 아들 재선을 훌륭하게 길러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남편은 서울대 물리대 학생이었다. 다정다감했던 남편과 함께 보낸 서울에서의 1년이 아내 황영자가 누릴 수 있었던 짧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남편 김세환이 학생 신분으로 장교 시험을 치르고 입대한 사실을 안 건 소식이 끊긴 지 2달 후의 일이었다. 갑기야,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잘 있느냐? 엄마는 내 동생 낳았니? 아빠도 별일 없이 지내니 몹시 궁금하구나. 그리고 아빠는 지금 매여 있는 부대가 바뀌었단다. 그래서 한참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편지가 늦었다. 봄이 왔지. 너와 엄마와 둘이서 매일 아빠 얘기한다는 편지 엄마로부터 받았다. 집 소식이 몹시 궁금하구나. 봄은 역시 일생에도 잊지 않고 찾아준다. 따뜻한 볕에서 매가 노는 것이 보인다. 할 말 많으나 이만 줄인다. 자주 연락해다오. 이것은 1951년 4월 1일 날 김갑기 앞으로 보내는 겁니다. 김갑기는 저의 큰 애지요. 군에서 갔다 와서 넥타이를 하나 놔두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람 몸에 걸쳤던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는 일기장 김세환. 김세환 소위는 국문학을 전공하던 문학도였다. 20대 초반의 청년 학도로서 세상에 대한 기대와 그의 꿈들이 담긴 노트가 몇 권 남아있다. 국립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이라고 써 있습니다. 김세환 소위가 전쟁터에서 적어보낸 8통의 군사우편은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이 된 셈이다. 이 사진은 군에서 보내온 유일한 사진인데요.
크기 확대를 해서 딸 한 앞에 한 장씩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장 갖고 있습니다만 이건 원본입니다. 육군 제2913 부대 정원부 육군 소위 김세환서 1951년 5월 14일 그저께 반가운 님의 수서 받고서 몇 번이나 뒤풀이 해서 읽었소. 어찌나 반가운지 읽어도 실종이 들지 않소구려. 연연한 님의 정서 가슴을 찌는 듯이 스며들어오려. 언제나 변함없는 님의 심정 한없이 고맙소. 그런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 매신 양이분 전체 일양만강하옵시며 간의 제절이 교난하오신지 일선에 있는 분한 남편은 자나깨나 머리에서 떠나지 않소. 고요히 반달이 떠오르는 일선의 밤 포탄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오늘 저녁. 항시 일선에선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곳은 원안의 38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요. 아직 38 이북에는 한 발자국도 뒤져보지 못했지만은 하늘에서 비행기가 퍼붓고 피를 진동하는 포의 위력과 용감무쌍하게 싸우며 진격하는 전우들의 노력에 의하여 머지않아 이북의 땅을 밟게 되리라 생각하오. 물론 일선 부대는 38선을 넘어 있어. 자영이 적의 흉탄에 쓰러졌나 보오. 영원히 호국의 신이 되었나 보오. 나는 살아남아 이런 편지를 쓰는데 무슨 낯으로 돌아갈까 싶소. 그러나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다. 이 편지가 그가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황영자는 27의 젊은 나이에 어린 두 딸 갑기와 제옥을 데리고 남편을 기다리며 그리워하며 남겨진 생을 살아가야 했다. 금오산 전기탄 우리 아빠는 춘천 싸움터의 장교랍니다. 고향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 오기 손꼽아 기다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아빠 오기 손꼽아 기다립니다. 엄마도 기다린다고 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들이 기다립니다 하는 말도 나오는데 가사를 다 잊어먹어서 모르겠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간도 지나고 엄마로서의 삶에 헌신했던 황영자는 번듯한 일가를 이루어냈다. (5월 8일) 어버이날. 둘째 딸 재옥이의 집 앞마당에 온 가족이 모였다. 아이고 많이 컸구나 이거. 아이고 많이 컸구나 이거. 올해 82의 미망인 황영자는 이미 증손자를 보았다. 저거 쌍둥이 아니지? 여기 다른 집은 쌍둥이, 저 집은 쌍둥이. 세월은 3살배기 어린 갑귀를 장성한 두 남매의 어머니로 변하게 했고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둘째 딸 재옥이도 50을 훌쩍 넘긴 나이다. 어떻게 나는 막 언니 하나 한 거야 그게. 아무튼 저희 어머니 오래 살고 계시는 게 저희한테는 제일 큰 힘이 되니까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부 여기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내 보배들이야. 내 보배야.
하나는 안 소중한 사람이 없어. 다 소중하고. 또 오늘 이렇게 음식까지 장만하고 또 다 모여줘서 그래. 사이가 대표를 해야지. 어머니나 노래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어머니는 노래가 생일 축하. 진짜로. 자, 박수. 남편 없이도 황영자는 다복한 일가를 이뤄냈다. 하는 사람은 이거. 5명의 외손자도 모두 잘 자라주었다. 뭐 당근 먹고 싶은 사람은 이거 먹고 이거는 당근 조금 먹을래? 약간 설탕 덜 넣었어. 그 편지 저 할아버지가 나한테 그 영문으로 썼는 편지인데 편지인지 그 일기장 위에 써 있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온리원 가는 이름도 알겠고 내 이름을 알겠고 스위트하트 이렇게 쓰라는 걸 내가 알아. 근데 다른 거 모르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싶어서 그걸 했어.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인쇄를 했어. 복사를 했어. 복사한 걸 내가 지갑에다 이어가지고 다니거든. 이거 너도 읽어봐. 1945년 노벰버 13일이고 오늘 황영자는 손자들에게 남편이 쓴 연애 편지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분 좋다 이 말이야. 그렇겠지. 나 잘 못 읽겠어. 좀 기현이 읽어도 이게 스펠링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너들 서희 다 읽어봐. 이제 이미 읽어주시겠으니까. I went to Youngja tonight. I love her. She is my only sweetheart. And she too. She is my only sweetheart. 그녀는 나의 유일한 사랑이다. And she too. I'm not able to breathe without her in a day. 나는 그녀 없이는 하루도 숨을 쉴 수가 없다. She is my only one spouse and friend. 그녀는 나의 유일한 아내이자 친구이다. I hope fortune for us. 나는 우리를 위한 행운을 바란다. 행운이 있길 바란다. 이런 편지 못 쓰겠다. 진짜. 할아버지가 참 잘하게 해줬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으면서도 저희도 그 외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그때 사람들은 참 보고 싶지요. 있으면 달리기 들고 요새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거 하는 거 포옹하는 그런 장면들을 나누고 막 반가워서 하는 거 막 아유 나도 지금 어디서 왔다 그러면은 먼 앞산에서 누가 노래를, 봄노래를 봄노래. 부른다. 잘 있었어요. 나는 애들하고 같이 그래 즐거운 생활을 하고 지냈지만은 자기는 외롭겠지. 하지만 얼마 있으면 나도 올 건데 그때 내가 많이 위로해 줄게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생각 같으면 반갑다고 하겠지. 긴 세월 만에 만난다고 그러겠지. 이제 전장의 상처를 기억하는 이도 몇 남지 않았다. 대부분의 전쟁 유자녀들이 그러하듯이 전쟁의 아버지를 잃은 박현자 역시 고단한 삶을 살아왔다. 하도 오래 해서 가위가 그냥 한 보따리
단출하지만 행복했던 가족. 그러나 남편마저 4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아버지. 남편의 전사로 인한 충격으로 일찍 세상을 뜬 어머니. 세상은 이런 아픈 기억을 점차 잊어가고 있다. 보고 싶은, 항상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엄마. 그냥 우리 아버지는요, 보고 싶은 아버지. 저는 이 부분만 닮았대요. 얼굴 바탕은 아버지 닮고. 사랑하는 엄마. 전쟁은 저한테 다 뺏어갔죠.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아버지가 저를 이제 남겨만 놓고 가셨죠. 제가 뭐 아버지의 뭐 얼굴을 봤어요. 아버지 사랑을 봤어요. 남들 그냥 기본적으로 평범하게 다 엄마 아버지 속에서 자라는 그런 걸 저는 다 잃은 거예요. 형제, 오빠 하나 있는 것도 저는 6.25 전쟁으로 잃었으니까 저는 6.25 소리만 들어도 화가 막 치밀어요. 남편을 만난 건 전쟁 유가족을 위해 세워진 피복 공장에 다닐 때였다. 남편은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었다. 친척 집을 오가며 천덕꾸러기로 자란 그녀를 며느리로 거둔 시어머니. 그러나 당신 또한 전쟁 민망인이었다. 예, 저희 시아버님이신데요. 저희 시동생 낳고 5개월 만에 아버님이 군인 가시고 이제 9월에 돌아가셨나 봐요. 저희 이제 남편이고요. 시어머님이고 시동생. 늘 걱정하는 영수, 민수. 이렇게 쭉 전쟁터에서 쓰셨어요. 복사본인데. 전쟁 민망인이었던 시어머니가 작고하면서 며느리에게 물려진 육필 서한. 이것은 시아버지 김종섭 일병이 전장에서 보낸 편지들이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눈물 나더라고요. 51년도에 전사하시고요. 저희 친정아버님은 53년도에 전사하시고. 받은 님 소식은 전선의 향기 품은 그대의 향기 품은 군사우편 적혀있는 전선 편지를 그러나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일까? 시아버지 김종섭 일병은 민수, 영수 형제를 잘 길러달라는 유언을 말미에 남겼다. 그렇게 기구하게 2명의 아버지를 잃은 박현자는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빛바랜 전선 편지를 전쟁 기념관에 기증했다. 거기 아니 어디 있어 손잡이가? 여기 있어. 없네. 여기를 힘껏 잡으세요. 아이고. 찬호가 먼저 타 이렇게 잡아드리. 그렇게 해라. 네가 먼저 목카시야. 그럼 잘 다녀오세요. 예. 잘 할머니 잘 모시고 와. 네, 갈게요. 안녕. 아들 내외의 배웅을 받으며 미망인 홍승순이 둘째 손자와 함께 오늘 먼 길을 나섰다. 전장에 나가기 전 남편은 농사를 짓던 소박한 사람이었다.
육군 5사단 27년대. 이곳은 남편 이응섭 하사가 소속되었던 부대다. 어디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저 상승 열세 부대 후배 전우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들어가시죠. 그 6.25 때 그 남편분께서 그 전사하신 곳 그 금화지구에 있었지만 그 6.25 전쟁 당시 남편이 소속되었던 부대는 강원도 금화지구에 있었다. 들어갔었고 최근에는 요 양평 쪽에 있다가 한 78년도에 요 경기도 연천 전곡 특선으로 들어와서 아니 그러면 미망인 홍승수는 남편의 소속 부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난 거기 갈 필요가 없다고. 예. 우리 남편은 5사단 있다 전사했는데 내가 거기 남의 부대를 뭐 하러 가는 거야. 네. 그래 안 갔거든요. 그 우리 친구는 그 자기 남편 부대가 거긴지도 모르고 네. 그냥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안 간다고 안 갔지. 잘 오셨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번 그곳에 가리라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고. 네. 들어가세요. 뭐 보고 싶은 가족들 사진도 이렇게 걸어놓고 예. 부분 계실 때는 참 열악했을 텐데 그래서 지금은 병사들이도 편안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또 막사들도 계속 신축되고 그래서 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진도 저렇게 갖다 놓고 예, 예. 뭐 애인 사진도 갖다 놓고 가족 사진도 갖다 놓고. 이 사람이 왼쪽에 계신 분이 우리 아들 임신하고 9달 만에 군인 갈치게 찍은 사진이고.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우리 아들 임신하고 9개월 만에 가가지고 고이듬에 이제 낳고 고이듬에 3월 28일 날 낳고 6월 12일 날 전생까지. 그러니까 이 100일 사진 받아보고 얼마 안 있다 전생까지. 5사단 사령부에는 명예의 전당이 마련되어 있다. 그 돌아가실 때가 백암산 전투 이후에 이후에 백암산 전투니까 여기 돼 있네. 천위의 김한호. 강원도 화천 그 일대니까 이제 김화에서 돌아가신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고마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때 이제 전투했던 장면들입니다. 백암산 전투 그 이쪽에서. 전쟁은 수많은 전우들의 희생 위에서 끝났다. 1782명의 전사자. 명예의 전당 입구에 놓여져 있는 전사자 명부. 오사단 27 보병연대. 하사 이응섭은 1953년 6월 12일 전사했다. 이형섭 하사 8807661 4253년 전사하신 그것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특전사 제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들의 오늘과 후손들의 내일을 있게 한 당신들의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전사했던 금화지구. 눈을 감기 전에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곳이다.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는 최전방 GOP. 철책이 가로막혀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 이곳에 오기까지 미망인 홍승수는 54년을 기다려야 했다. 괜찮아. 여보. 재선이 작은 아들이 왔어 여기. 할아버지 약 한번 불러봐. 할아버지 저 왔어요. 찬호예요. 계급 하사 군번 8807661 성명 이흥섭. 사망하신 곳은 강원도 금화군 인남면 황병동으로서 부군께서 사망하신 일시는 단기 4286년 6월 12일입니다. 사망 원인은 포탄으로 인하여 전사하셨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오면 돌아올 것이라던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949) (973) (883) 고지에 방어선을 치고 한 달간 치렀던 금화지구 전투. 53년 6월 12일 당일에만 438명의 아군이 전사했다. 그 갈 수 없는 땅 어느쯤에 이응섭 하사가 묻혀 있다.
54년 만에 이응섭 하사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떠났다. 최전방엔 지금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지만 전장의 상처는 추모하는 자들의 몫으로만 남아있다. 국립현충원의 상징인 현충탑. 그 아래에 위패봉원관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다. 전쟁 유자녀 김종환은 매달 아버지를 만나러 이곳에 온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름 석자로만 남았다. 하사 김춘택. 53년 7월 금화지구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유해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마 아버지 묘비가 있었으면 제가 좀 어렵게 살 때 수백 번도 더 갔을 것 같아요. 여기 오면 이름 석자 저렇게 있는 거 저렇게 높이 어머니 재작년에 돌아가시고 작년에 남편 이렇게 데리고 다니까요. 의지할 때라고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아버지를 그리는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있다. 와서 아버지 불러도 대답 한마디 올 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산. 군에 입대하기 전 음악 선생이었던 편정숙의 아버지 편귀만 하사는 52년 10월 백마오지 전투에서 산화했다. 딸 영애를 낳고 100일 되던 날 입대한 신태식 이병은 1953년 10월에 전사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 싸우다가 전선에서 산화한 10만 4,500명의 용사들, 나의 아버지, 나의 전우들이 이곳에 있다. 그 수많은 전우들 이름 사이에 고향에 돌아가 사랑하는 아들과 아내를 보고 싶어 했던 하사 이응섭이 있다.
포탄이 터지는 야전의 싸움터에서 두고 온 가족을 걱정하며 써내려간 전선 편지. 그 사랑은 남은 이들이 슬픔을 딛고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다. 지난 50여 년간 소중히 간직한 이 귀한 편지들을 유족들은 전쟁 기념관에 기증할 예정이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